자, 들어갈게요. 138페이지 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운동량에서 갈로가 나와 있습니다. 뭐가? 벡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벡터 하는 순간 방향이 존재한다. 방향이 존재해버리게 되면은 요것은 여러분들이 벡터에 있어서 벡터차 개념을 다시 한 번 더 설명하겠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벡터라는 것은 크기와 방향이 존재하니까 요 크기와 방향에 있어서 특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방향. 우리 맨 처음에 벡터차 개념을 했었는데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운동량이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가 중요한 것인데 이것을 간단히 정리하니까 이렇게 설명된 것은 일반 물리학에서 이렇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물리학 2에서는 이게 조금 간단하게 공식 위주로 그리고 뭐냐 하게 되면은 간단한 개념만 나열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질량을 갖는 물체가 운동을 할 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진짜 중요한 핵심은 뭐냐? 질량이 없으면 운동량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광자, 우리 배우지 않았으나 핵에 들어가서 광자를 배우게 될 텐데 정지 질량이 없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때는 운동량을 표시하지 않고 만약에 운동량이 존재하는 전자 하게 되면은 이때는 질량이 존재하는 전자 하게 되면은 운동량으로 다루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각운동량이 나오게 되는데 마찬가지로 조금 뒤에 강체를 배우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핵심 포인트는 운동량이 존재한다라고 하게 되면 무조건 나와야 돼. 질량이 존재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질량을 갖는 물체가 아니면 다시 말해서 운동량을 표시할 수 없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의 격렬한 정도 하는 겁니다. 쉽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어렵게 생각하는데 자, 만약에 이게 총알이라 가정할게요. 질량이 존재하지요. 이걸 던지면은 안 죽습니다. 맞아도. 근데 이 총을 총신에 이어가지고 쏘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같은 질량이라 할지라도 속력이 크면, 즉 속도가 크면 운동량이 크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총신에 이어서 쏘아버리면 죽어버리지요. 마찬가지로 자, 질량이 같더라도 속도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지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티코가 달리고 그 다음에 그랜다이즈가 달립니다. 그랬을 때 같은 속도로 달렸을 때 질량의 크기에 따라서 완전히 다르게 느껴지게 됩니다. 그때의 운동의 격렬한 정도를 표시하는 물리량으로서 운동량이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의 격렬한 정도를 표시하기 위한 물리량으로서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게 되면은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하자인데 암기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너무너무 자주 출제되는 내용이고 여러분들 물리학을 처음 하는 학생들이 약속된 개념으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내용이 바로 운동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질량 곱하기 속도라고 약속하는데 자, 질량은 스칼라지만 속도가 벡터 스칼라, 벡터입니다. 따라서 벡터로 표시하는 것이 핵심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 P 하게 되면은 P라는 것은 얘가 MV라고 표시하게 되는데 얘가 벡터다 하는 겁니다. 얘는 스칼라고 얘가 벡터다. 그러면은 단위를 나타내게 되면은 질량이 킬로그램이 되겠고요. 속도의 단위가 메타 퍼 세크가 된다 해서 이렇게 사용해도 괜찮다. 또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하겠지만 뉴턴 세크 해도 괜찮아요. 해서 운동량의 단위를 두 가지로 사용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질량 곱하기 속도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은요, 이것은 운동량 P라는 것은 MV로 표시할 수 있다는 정도. 처음으로 돌았습니다. 너무 자주 이용되기 때문에 돌았다는 얘기는 헷갈린다는 얘기고 헷갈림으로 주의해야 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강조하는 파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자, 좀 놀겠습니다. 운동량 하게 되면은 먼저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속도의 크기가 같다라고 할게요. 버스가 존재하고 택시가 존재하는데 그러면은 질량의 차이가 있겠죠. 그러면 같은 속도로 했을 때 질량에 따라서 그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다르다. 만약에 전봇대가 있다. 부딪혔을 때 버스로 받아버리면은 뭐가 되겠습니까? 그 전봇대가 부러지겠지만 이때 티코로 받아버리면은 티코가 박살납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 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영화 봤는지 모르겠지만 아주 멍청한 사나이가 하나 존재했었는데, 그리고 깡패가 존재했잖아요. 근데 싸워서 이기는 그 영화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잘 모를 겁니다. 단 핵심 얘기할게요. 이기는 방법 딱 한 가지죠. 어떻게? 깡패가 주먹을 쥐고 그 다음에 때리지요. 그럼 그 사람은 가만히 있는 겁니다. 머리를 갖다 대요. 머리의 질량이 주먹의 질량보다 크지요. 주먹으로 때리면 머리를 갖다 대면 운동량이 누가 큰가? 머리가 더 크잖아요. 조금이 아프죠. 근데 결국 그 사람이 이제 영화에 보면 이제 글러브를 끼는 이유가 손을 보호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뼈가 다 부러져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손을 못 쓰죠. 그 다음에 쭉 패는 겁니다. 이제 힘 약한 사람이. 그래서 이기는 영화가 있었는데, 마찬가지로 물리적 근본 이론만 알고 있으면은 교육상 안 좋습니다. 그래서 속도의 크기가 같을지라도 질량에 따라서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을 설명했습니다. 다시 한 번 더요. 간다 하면은 운동량이 누가 큰가,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즉 속도가 같을 때는 질량 큰 게 크다 하는 겁니다. 한 번 더 할게요. 이번에는 버스가 정지해 있고 택시가 예를 들어서 V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 이때 운동량은 얼마냐? 0이다. 운동하지 않으면 운동의 격렬한 정도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뭐냐 하게 되면은 이미 속도로 달리고 있다. 질량이 작을지라도 운동량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동량이 이것보다 크다라고 나타낼 수 있겠는데, 즉 다시 말해서 여기서 속도와 질량의 곱으로 나타내더라를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해서 이것은 운동화하는 것이고 정지하는 것인데, 운동량이 MV로 스몰 MV로 표시하지만 얘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운동량의 특성 보게 되면은요, 이 특성은 진짜로 여러분들이 물리학에 있어서 여러분들은 이제 처음 공부하는 학생들이 어떤 그 실력을 발휘할 수 있고 취미를 느끼고 흥미를 돋굴 수 있는 근본이 되는 파트인데 요것이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어렵게 문제 바꿨을 때 요 내용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따라서 달라진다고요. 자, 핵심 파트가 나오는데 요것을 알면 뒤에 게 저절로 연결 고구마처럼 다 튕겨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보십시오. R자 힘이 0이면 하는 얘기예요. 지금 핵심하고 싶어서 그러는 겁니다. R자 힘이 0이면은 정지한 물체는 정지, 운동하는 물체는 운동이 되겠죠. 그러면은요, 자, R자 힘이 0이면 운동량의 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질량이 주어진 상태에서 속도 변화가, 만약에 R자 힘이 0이면 속도 변화가 있다 없다? 없지요. 고로 운동량 변화가 없다라고 하겠지요. 맞습니까? 자, 이게 핵심입니다. 한 번 더. R자 힘이 0이 아니면 그러면 가속도가 존재하지요. 가속도가 존재하면 속도 변화가 있지요. 속도 변화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속도 변화가 있을 때 운동량 변화가 생긴다 하는 겁니다. 나중에 보여주겠지만, 자, 나중에 다시 하겠습니다만 한번 보겠습니다. 무엇을 하기 위함이노 하게 되면은 지금 요 개념이 실제로 여러분들 만약에 그 물리학 그 시험을 친다라고 한다면은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자, 볼게요. 힘이 포인트라고. 그러면 지금 복습 F가 0이다. R자 힘이 0이다 하게 되면은 요것은 뭐예요? 첫 번째 우리 배운 거 평형. 맞습니까? 그러면 정지 또는 등소. 그러면은 좋아요. 운동량 P 하게 되면은 얘가 MV라고 표시했는데, 그러면은 등속으로 운동하면은 운동량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운동량 변화를 지금 찾아가고자 함이 사실은 목적이라고요. 요것을 하기 위해서 약속을 쭉 해왔다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뭐냐 하게 되면은 R자 힘이 0이 아니다. 얘가 뭐예요? MA다 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운동? 가속도 운동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량이 질량 꼬박이 속도로 약속을 했는데 장난을 한번 치볼게요. 그러면은 F라는 것이 MA를 그냥 적어볼게요. T분의 V-V0 하게 되면은 장난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얘가 T분의 얘가 MV 전체 내용이 다 나오는 겁니다. 마이너스 MV0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요것을 요 자체를 앞으로 넘겨버리니까 나중에 할 거예요. 그러면 요것은 뭐가 되느냐 하게 되면은 FT라는 게 얘가 MV
마이너스 m v0로 표시하는데 그러면 이것은 뭐냐? 나중 속도니까 나중 운동량 P라고 적고 이것은 뭐냐? 처음 운동량 P0라 할게. 그러면은 얘가 뭐예요? 쉽게 말해서 요 자체가 운동량 변화가 되겠지요. 운동량 변화라는 것은 곧 힘 곱하기 시간과 같다인데 이름에서 이것을 뭐라 부르는 거 하게 되면은 충격량이라고 부른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혹시 이제 여러분들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충격량과 운동량이 같은가? No. 충격량과 뭐가 같은 거 하게 되면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같다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아니, 다시. 여러분들이 혼란스럽게 생각하는 게 뭐냐 하게 되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라는 것은 알짜 힘이 0인가? 알짜 힘이 0이 아닌가가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알짜 힘이 0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속도 변화가 일어나겠죠. 가속도 운동이다. 앞에서 배웠던 가속도 운동을 적용해 보니까 결국 우리가 요구하고자 하는 파트가 다 나오게 되더라 하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알짜 힘이 0이면 운동량 변화는 없다. 왜요? 알짜 힘이 0이면 등속이니까 또는 정지니까. 운동량 변화는 없다 하는 겁니다. 속도가 변하지 않는다 혹은 정지다 하는 얘기고, 다음 중요한 핵심입니다. 알짜 힘이 0이 아니면 하는 거예요. 0이 아니다 하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 하게 되면 가속도 운동이다. 속도 변화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가 존재한다 하는 얘기죠. 고로 운동량 변화라는 것을 지금 약속을 하게 될 텐데 가보겠습니다. 일단 연서. 정지한 5kg의 운동량은 하게 되면은, 자, 정지한 5kg 하면은 속도가 0이지요. 5 곱하기 0 해버리면은 운동량은 0이다 하는 얘기예요. 한 번 더 할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예요. 5kg이 10m/s의 운동량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운동량 P라는 것은 m이기 때문에 5 곱하기 10으로 표시하고 단위를 여러분들이 쓰십시오.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다. 한 번 더. 8kg이 물리학 2회입니다. 그러면은 P라는 것은 8 곱하기 뭐가 되느냐? 10으로 표시해 달라는 내용이 여러분들이 일단 공식을 외워야 할 운동량 공식이 되겠습니다.